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중공영 버스 노사가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임금 인상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버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임금 인상분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파업을 50분 앞둔 오늘 새벽 5시 10분, 제주 지역 버스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버스 노사와 제주도가 마지막 임금 교섭 조정 회의를 시작한 지 13시간 만에 임금 3% 인상에 합의한 겁니다. 당초 버스 노조는 임금 8.5% 인상을 요구했지만 전국 7개 버스 노조가 첫 차 운행을 앞두고 막판 협상을 타결하거나 조정 기한을 연장하면서 3% 인상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임금 인상은 합의됐지만 노조가 요구했던 1일 2교대 근무제 시행과 휴게 공간 마련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못해 차후에 다시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예산이 집행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도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도 과제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 노동자의 임금이 3% 오르면 제주도가 버스 업체에 연간 3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2회 추경, 3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제주도가 해마다 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1,000억 원. 극적인 협상 타결로 버스 파업은 철회됐지만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버스 준공영제와 버스 노동자 처우 개선 등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5등봉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죠. 이번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제주도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권장하는 국토부의 지침과 다르게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 특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당시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는 왜 사업 참여에서 배제됐을까요? 김찬현 기자가 당시 추진 과정을 되짚어봤습니다. 아파트 1,600세대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만드는 민간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오등봉 공원입니다. 지난 2016년 한 건설업체가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680세대를 짓겠다고 제안했지만 제주시는 경관훼손과 하천 오염 우려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8개월 뒤 원희룡 전 지사가 결재한 검토 보고서, 오등봉 등 9개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 특례 사업 추진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후 민간 특례 사업 TF가 꾸려지고 한 달여 만에 추진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당시 추진 방식은 민간과 공공을 함께 검토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 하지만 1년 반 동안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는 사업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개발공사는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지방공기업 투자 타당성 평가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사업 허가 시한인 2020년 7월까지 마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의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제주개발공사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제주도의 내부 검토가 길어지는 바람에 사실상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 겁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사업을 포기한 뒤 입찰에는 민간 기업만 7곳이 참여해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고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간이 하게 될 경우는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더 커지고 확대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오등봉 공원의 토지보상 감정액은 제주시가 3년 전 추산했던 금액보다 55% 늘어난 2,380억 원으로 책정됐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 논란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이 경관심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오등봉공원 내 아파트 건축 계획에 대해 하천과 얼마나 떨어지는지 시뮬레이션 검토와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디자인 검토, 녹지 면적 40% 확보 등을 요구하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부공원 아파트 건축 계획도 건축물 외부 자연 개방 지수를 20% 이상 확보하고 녹지 면적 40% 확보 등을 요구하며 재검토 의결했습니다. 최근 10년 새 제주에도 분양형 호텔 또는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었었죠. 그런데 대부분 주거시설로 쓰이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적법화를 유도한다며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일부 기준을 완화해줬습니다. 하지만 세부 규정은 손대지 않다 보니 실제로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혼선과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도심의 한 건물. 겉보기에는 일반 사무실 건물 같지만 생활용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입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은 호텔과 같은 일반형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입니다.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는데 취사시설을 갖추고 주로 도심에 들어서 실제로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다 보니 입주민들은 주거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곳이 주거가 가능하다라는 업체 측의 말만 듣고 분양을 받아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불법 거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장 이걸 만약에 시행을 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매년마다 이행 강제금을 부여를 받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생활용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고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 준 겁니다. 하지만 그 외 세부 규정은 전혀 손대지 않다 보니 실제로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혼선과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도로 숙박시설인 경우는 1.5m면 되고요. 오피스텔인 경우는 양방향으로 사용했을 경우는 1m 8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고 10년 전 규제의 빈틈 속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생활용 숙박시설.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폭탄 돌리기식 해법만 내놓으면서 실거주자들의 혼란과 답답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에 밤사이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강한 바람에 제주시 연동의 아파트 외벽이 떨어지고 간판이 날리는 등 피해 신고 8건이 접수됐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100여 편의 항공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기상청은 한라산 삼각봉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폭우가 쏟아졌고 내일은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46명이 발생했고 오늘 오후 5시까지 9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1000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21만 9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8명이며 재택 치료자 수는 6천여 명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내 버스업체 대표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원희룡 후보자는 지난해 대선 예비후보 당시 버스업체 대표로부터 후원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도 주고받기식으로 운영했던 원 후보자가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 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화예술재단에 사업 추진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졸속으로 재미성 건물을 매입하려 한다며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제주 아트 플랫폼 조성 사업이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제때 받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제주시 삼도 이동의 탑동 앞바다에서 남성이 물에 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근처에 사는 주민 69살 A씨로 확인됐는데 해경은 A씨가 평소 쓰레기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의 고급 주거단지인 비오토피아가 불법 시설물을 8년 만에 철거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진입로에 설치했던 경비실과 차단기, 화단 등을 자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최근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